아까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뭘 알았었냐면은 요 값이 어쨌건 발열이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부호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식의 판단을 우리가 정성적 평가라고 하거든요. 정성적 그 뭐냐면은 그 판단, 그러니까 성격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소 비교나 아니면 크다, 작다 이런 상대적 비교로 판단을 하는 걸 정성적 비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정성적 비교를 정량적으로 이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죠. 정량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숫자를 뽑아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제 그거를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데 이때 네 번째는 아까 3에서 얘기했던 그 발열 반응의 발열량을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활용해야 되는 데이터는 뭐겠어요? 바로 3번에서부터 제시되어 있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해내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 잘 보시면은 요 온도, 그 다음에 속도 상수. 그 온도와 속도 상수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수식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니? 온도하고 속도 상수를 연결해주는 관계식이 바로 야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이었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 야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요 문제에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야레니우스 속도 상수식, 자, 기본적인 수식이 어떻게 돼요? 로그 K는 마이너스 R분의 2A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로그 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속도 상수를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지금 속도 상수가 두 개가 관여되죠. 두 개. 뭐냐면 이 단계 1에서 정반응 속도 상수가 있고 역반응 속도 상수가 있으니까 그걸 각각 예를 들어서 어떤 색으로 표현해 볼까? 이렇게 표현해 보자. 그걸 각각 잘 봐요. K1 이라고 하면 그때 활성화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EA1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때의 상수도 A1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속도 상수가 K2면 그때 활성화 에너지도 A2 상수도 A2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때 여기에 있는 온도, 이 온도 보이죠? 온도? 이 온도를 여기서 두 가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온도, 이 각각에 여기에도 250 켈빈 혹은 200 켈빈 여기에도 250 켈빈 여기에도 200 켈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단계 1에 정반응 속도 상수가 있으면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반응 속도 상수가 있으면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식 두 개를 구축해 놓고 그 온도에다가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 온도에다가 250 켈빈일 때 그리고 200 켈빈일 때 250 켈빈일 때 200 켈빈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정반응 속도 상수. 자, 정반응 속도 상수는 K1이잖아요. 그죠? K1. K1이면 정반응 속도 상수는 K1이면 그때 활성화 에너지는 뭐예요? EA1이었을 거라고. EA1. 그리고 그때 자준율 상수도 A1이었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상수도 A1, 활성화 에너지도 A1, 속도 상수도 K1인데 온도가 몇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온도가 몇 가지로. 201번, 251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251번, 201번.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250 켈빈일 때 그때 정반응 속도 상수 K1이 있을 거고 온도가 200 켈빈일 때 정반응 속도 상수 K1 값이 뭔가가 있겠지.
왜? 온도가 변하면 속도 상수는 유지돼, 속도 상수는 변해. 속도 상수가 변하기 때문에 정반응 속도 상수인 K1이라 하더라도 온도 200켈빈일 때, 250켈빈일 때 값이 다를 거라고. 다르니까 여기에다가 K1이 정반응 속도 상수인데 250켈빈일 때, 정반응 속도 상수인데 250켈빈일 때라고 구분을 해주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부금 알겠어요? 부금 이렇게 표정이 슬퍼요. 안 슬프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 있는 잦음률 상수, 이건 우리가 거의 활용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를 소거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얘를 소거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라.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라. 그러면 로그는 뭐가 돼? 로그는 나누기가 되지. 무슨 말 되겠죠? 로그는 나누기가 된다. 그럼 이때 요건 떨어져 나오고 250켈빈 빼기 200켈빈을 역수로 빼는 거잖아. 그럼 이때 이 두 개를 계산하잖아. 이 두 개를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250 곱하기 200에서 200 빼기 250 했을 때 할 거 아니야. 열심히 계산하면 딱 예쁘게 1000K 이렇게 나와. 무슨 말 되겠어요? 계산하면 딱 나와. 해봤어, 나와. 그럼 여기 이제 앞에 마이너스 이것도 딱 없어지면서 1000K 딱 나와.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 정반응 속도 상수인 K1에 대해 저온일 때, 고온일 때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러면 이 계산을 어디서도 반복하면 되겠어요? 이 계산을 저기에 있는 역반응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을 반복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계산의 어떤 형태는 완전히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아레니우스 식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반응 속도 상수의 200켈빈일 때, 250켈빈일 때의 그 차이는 그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EA2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사실은 이 그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에 대한 계산을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A에서 B를 빼보자. A에서 B를 빼보자. 기술적으로 딱 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두 개는 빼라고 했으니까 그냥 빼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걸 빼라고 했으니까 빼기가 되겠죠. 그런데 로그는 빼주면 어떻게 돼요? 로그는 빼주면 나누기가 되죠. 안에 알맹이가 나누기가 되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250켈빈일 때 250켈빈일 때 K1, 그 다음 250켈빈일 때 K2, 그 사이에 B로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250켈빈일 때 K1, 250켈빈일 때 K2의 B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200켈빈에서의 K1, K2의 비율로 또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놈하고 요놈 사이 관계에서.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한 것을 요 나누기 곱하기를 약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되십니까? 그럼 이때 250켈빈에서 K1과 K2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250켈빈에서 K1과 K2의 비율이 10분의 1이지.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 그럼 이 값이 통으로 뭐가 되겠어? 이게 10분의 1. 무슨 말 되겠죠? 그리고 200켈빈에서 K1, K2 비율이 어떻게 돼? 1대5. 1대5. 그럼 이만큼이 통째로 뭐가 되겠어? 5.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예쁘게 정리되면서 뭐가 나오겠어? 로그 2분의 1. 됐죠? 로그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왜 이렇게 빼줬겠느냐? 우리는 3번에서 알았어요. 뭘 알았어? 이 델타 H1이 EA1과 EA2 사이에서 어떻게 정의된다는 거? 요렇게. 저걸 우리가 3번에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빼본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활성 에너지, 두 번째 에너지를 뺀 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것이 뭐라는 걸까? 이게 바로 우리가 요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 기체상수하고 100켈빈을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됐죠? 이때 이제 계산 편의를 위해서 문제에서 기체상수를 뭐로 줬습니까? 문제에서 8로 줬어요. 알겠죠? 왜 이렇게 줬겠어요? 계산 간단하게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문제 읽으면 문제에 기체상수를 지금은 8, 줄, 켈빈, 몰로 하자. 돼 있어. 넣고 100켈빈, 1000켈빈 넣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어? 로그 2는 0.7로 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요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떤 하나의 속도 상수에 대해서 온도가 변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독특하게도 정반응 속도 상수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고 역반응 속도 상수에 대해서 정보를 줘가지고는 그것을 융합한 것의 차이로부터 이 반응열을 계산하게 하는 조금 좀 더 이제 뭐냐면 계산량이 좀 많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처음에 풀려고 하면 별것도 아닌 거긴,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처음에 풀려고 하면 약간 헷갈렸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빼야 되지? 막 이럴 것 같은데 요런 논리 구조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흔치 않아요. 일반학 책이나 뭐 이렇게 분석학 책을, 그러니까 뭐 물리학 책을 찾아도 요렇게까지 꼬아놓은 문제는 흔치 않은데 이게 이제 아마 이 담당 출제 교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혹은 이런 식의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나 보다. 무슨 말 알겠죠?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